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워왔습니다. 평범한 주식 투자 말고 이젠 확실한 주식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 한미스탁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징검다리 휴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5월의 첫 장도 이렇게 잘 닫았습니다. 이렇게 쉬시는 동안 포트폴리오도 정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주식 계좌에도 불기둥 가득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입니다. 딱 10분께만 드리는 이벤트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곳으로 들어오셔도 저희가 10분께 드리는 정보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드리는 이벤트는 방송 중에만 제공이 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스탁 1부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선글라스가 바뀌셨는데 네. 이렇게 또 담긴 의미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투명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래 부분에는 또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점 베이스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그 빨간색 안경 곧 채워야겠죠?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슬슬 풀리면서 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변화에 맞춰서 슬슬 채워 나가겠죠. 요즘 시장은 다행히 슬금슬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겠죠. 앞으로 이제 하반기 전에 지금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섹터, 업종 혹은 앞으로 1분기까지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뛸 수 있는 종목군들 저랑 같이 미리 잡아보시면서 이번 시장 슬슬 올라오고 있을 때 아주 저점일 때 저와 같이 함께 기회 잡아주시 바랍니다. 네, 불기둥 선글라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금미스탁. 저희 금요일 한미스탁도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장 사실 휴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새로운 테마 장세가 열리기보다는 그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계속 이어져 오던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뉴스로 움직였던 섹터는 한한령 그리고 원전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엔터와 화장품, 미용기기 섹터가 함께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4월 한 달간 강했던 원전은 30일 계약 확정 소식에 주가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증시 이슈와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짚어볼 이슈가 꽤 있습니다. 이 지난달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나란 일에 좀 이렇게 이제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시 테슬라에 관련한 기업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관련한 이슈도 오늘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슈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의 시장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테슬라 경영진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2부 때 미장에서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 이제 특별 공무원 지로서 일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도지 부서 안에서 1년에 130일 이상 넘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지에 대해서 윤곽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슬슬 이제 테슬라 경영진의 역할로서 복귀하게 되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빠르면 2분기 안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입니다. 이런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 한번 저런 걸 살펴볼 텐데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고 오늘 우리 국장 또한 어제 나스닥 기술주를 따라서 코스닥 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를 잘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는 2024년도 이때 9월 달에 차트가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오면서 여기는 초록색깔 선 보이시죠? 네. 이 초록색깔 선이 60 이동평균선입니다. 최근 60일간의 평균 이동평균선이고요. 60 거래일이면은 우리가 이제 분기로 따지면은 한 분기의 기간입니다. 그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3개월마다 이제 분기 나눠지죠. 그리고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여기는 초록색깔 선이 이제 각 분기마다 나타내는 이제 딱 정해진 기간이고요. 네. 그것이 60
이동 평균선을 맞고 떨어졌다가 맞고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딱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 돌파가 나온 이후에 그죠? 지지 보였다가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는 62평선을 기준으로 반복하는 흐름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탈. 그죠?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상단에 있는 62평선을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스닥 지수는 62평선 상단의 저항대를 기준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보시면 일봉상에서의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증가세, 거래량도 같이 증가해주고 있지만 최근에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다운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돌파 구간은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게 우리가 수치,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만간 이제 아무래도 정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좀 완화된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제가 매크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지표가 수치로 확인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근간이 되는 산업이고 또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속한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업황이 개선이 되어야 코스닥도 따라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동안 반도체가 올라갈 때가 됐나 생각은 됐지만 좀 부진한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오늘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상승세 나와주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SK는 이렇게 5%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반대로 마이너스 2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호실적으로 기록했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면서 추후에 AI 데이터센터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수요 또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칩 이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는 올라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측에 납품하는 HBM 이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죠. 그래서 물론 지금 선제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할 HBM을 선제적으로 양산 체계에 돌입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겠다 뉴스를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실적의 데이터상에서 엔비디아발 HBM의 본격적인 수출 납품에 있다는 실적 그러니까 AI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HBM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24년도 4분기 때부터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장되는 기업들 대부분이 그리고 미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 AI 인공지능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났죠. 그런데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 갤럭시 S25 스마트폰이 잠깐 반짝하면서 호실적 기록했는데 반대로 아직까지 AI, HBM 밸류체인은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멈춘 건 아닌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HBM의 본격적인 엔비디아의 수출 공식적으로 오피셜 이슈가 뜨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이미 삼성전자 같이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익이 줄겠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둘 중에 매매를 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고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를 두자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차트를 잘 보시면 현재 월봉상이든 주봉상이든 현재 어느 정도 투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여기 가격대를 잘 보셨을 때 그동안 뚫지 못하고 좀 머물러 있는 이 18만 원대 구간대도 좀 어느 정도 매물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18만 원대 뚫고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일봉상에서의 이 가격대 있죠? 이전에 고점 라인대 19만 원 정도 가격대 이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더 주가가 눌림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진입해 볼 만한 가격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반도체는 지금 당장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나 아니면 혹은 5월 달 중순 말 지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때 한번 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에도 이제 XOXL 같은 이제 반도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 또한 아직까지 좀 주가가 좀 기간 조정, 하방 경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납폭과대이긴 하지만 섣부르게 대형주 지금 공략하기엔 좀 시기상조다. 그 중에서도 만약 공략하신다면 SK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를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자료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스타링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국 시장에는 이제 2분기 때 빠르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 SK텔레콤 사태 때문에 네. 현재 스타링크 관련된 이 사업 관련된 구조가 좀 빠르게 혹은 네. 시기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LK3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IB투자, 파이버프로, 컨택, 서진시스템, 나노팀, 그리고 루미르, 나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IB투자 같은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 외 다른 기업들은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따로 납품하고 있는 또 제조,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장된다면 또 이번 5월 중에 또 한 번 더 위성 발사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스페이스 X, 아마존 이런 거대의 부호들은 계속해서 우주 산업에 계속해서 경쟁적인 그만큼 치열한 산업 구조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직까지 뭐랄까요 좀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 X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스타링크가 이제 지구상에 위성을 띄우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이 서비스 진행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바다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망망대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격적으로 9월 이제 9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5월 중으로 9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 관련된 일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 X 관련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부스터 1사는 이번에 7번째로 시험 비행에서 사용된 이후에 회수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부스터를 처음으로 재사용하는 발사가 바로 9번째 발사이기 때문에 네. 이번 5월 중에 발사하는 이 스페이스 X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발사한 이 유성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관련주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주 있죠?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스타링크 관련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히든 종목은 딱 이 스타링크와 관련된 관련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 막 지나고 있습니다. 5월 달이면 이제 6월 달 마지막 상반기 끝나는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어젠다 4.7 관련된 정책주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 전에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반드시 방산 관련된 혹은 드론 관련된 종목 오늘 제가 국장 가져온 히든 종목도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관세 전쟁에 따른 수혜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분기 때 실적 대부분 잘 나왔는데 네. 내가 현재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실적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하셔야겠죠. 해당 히든 종목 또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수주 잔고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잠시 후에 단타 조건 검색기 다음 공개된 히든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뜨는 태양,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장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X의 스타쉽 관련 일정을 함께 짚어보면서 또 주가 전망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요. 이 관련돼서 더 궁금한 점 그리고 종목명까지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정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2가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도 저희가 쉽게 종목명
시간과 매무 타이밍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저희가 10명께만 드리는 이벤트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네. 가지 뭐 정치 이슈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단타를 좀 욕심내시는 분들,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노하우 오늘도 준비해 두셨을까요? 네, 역시 단타 같은 게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분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핸드폰을 켜시고 올라가는 종목 네. 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솟구치는 종목이 보여요. 10%? 15%? 아까 10%대 살 걸. 15% 찍으면 아까 살 걸 할 때 살 걸. 많이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단타를 매매하실 때 이렇게 올라온 종목 따라 붙으시면은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 아니면은 사자마자 떨어질 때 언제 팔아야 되지?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특히 지금같이 유동성이 과거에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갈 때는 유동성이 늘어났지만 아까 시장 설명 드릴 때 현재 최근 5일 동안의 코스닥이 주춤주춤하고 있죠. 이때 거래대금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단타를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몇 분 정도 있다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단타는 그날 특히 지금같이 앞으로 시장이 순환매 장세가 예상되는 장세 속에서는 단타 종목은 그날 개장하자마자 15분 이내 결정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해 드리면서 가장 많이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개장 이후에 15분 이내에 검색에 포착이 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자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장 초반에 검색에 포착이 되는데 네. 고가 15% 찍을 수는 있어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니까 더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검색에 포착이 되고 나서 15% 상승세를 찍었는데 그때 이후로 검색에 포착이 되고 나서 9시 3분 딱 지나자마자 매수하려고 봤더니 등락률이 그러니까 분봉상에 3분봉상에 종가 기준으로 15%를 찍고 있다.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통상 개장 초반에 급등 나오면서 15%까지 오르는 종목군들은요. 통상 VI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치 결과가 지정되죠. 그때 이제 풀리고 나서 주가가 통상 10에서 13% 정도까지 단기 눌림 나오면서 해당 가격대 퍼센티지를 지켜주어야 한 번 더 올라갈 때 급하게 또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네. 단기 조정 거치지 않고 단기 고점 15% 찍은 이후에 검색에 포착이 되는 종목군들은 이때 매수하신다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 단기 하방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검색에 포착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가 기준 그러니까 일봉상에서의 동시효과 다 끝나고 나서 터진 거래대금이 1,000억 같은 경우에는 1,000억 터진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그날 인기가 많았고 해당 종목이 주도주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3분 만에 40억에서 100억 가까이 터진다. 해당 종목 장 끝났을 때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략해야 될 단타 자리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 없이 바로 튀게 된다면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네. 제가 드리고 있는 검색기 안에 포착이 되는 종목군들은 딱 포착이 된 시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 시점이고요. 포착됐을 때 종가 가격 기준으로 플러스 10% 고정 수익을 노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차트 잘 볼 줄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 고점 내가 어디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익을 한 4% 5%쭉 찍고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죠. 네. 이제 그러면 내가 10% 팔아야겠다 하고 가만히 보시는데 갑자기 추가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빠집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5% 찍었는데 단기 조정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4에서 5% 수익 나면 좋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매매할 때 플러스 10% 수익 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꾸준하게 일정 수익률을 습관처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5% 내고 내일은 4% 내고 오늘은 검색에 포착이 되는 게 없네.
이런 경우는 쉬어갈 줄도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좀 강하네 매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테크니컬적 기술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한 번은 중간에 손실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 안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15%까지 급등 나왔다가 단기 조정 보이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자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15% 급등 이후에 조정 흐름은 3분 안에 다 대부분 끝이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장이 나올 것이고 또 박스권 장세의 가치는 답답한 이제 시장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검색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에서 주도주를 빨리 캐치하고 좀 더 시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장초반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실 겁니다. 늘 강조드리는 이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만든 검색기가 거래대금, 시장 이슈,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당 검색을 통해서 매매를 보셨을 때 최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해당 캔들의 종목 종가 기준 플러스 10% 고정적으로 단타 수익률 잡는다 말씀드렸죠. 대주산업 10% 상승세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 16% 기록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10%에 매도하고 팔면 돼요. 더 오르면 어떻습니까? 10% 수익 냈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내가 목표로 더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 10% 매도 거시고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은 직접 혼자 매매 보시면서 해보신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주식 실력도 늘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도 14%, 유보텍 14%, DS 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원구 글로 10%, 동양철강 10%. 이렇게 제가 단타로 드리는 종목군들은요. 대부분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장 초반에 9시 3분 이 사이 종목이 뜹니다. 그러고 나서 9시 3분까지 딱 보셨을 때 종목 포착이 되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일봉상 추세 전환 성공했는지 그리고 시장의 이슈 트렌드한 종목인지 이거는 거래대금만 봐도 우리가 거래대금만 봐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다섯 번째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만약에 종목이 많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색 조건은 최소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어로 DI 플러스라고 써 있는 조건 검색의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셔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더 많은 종목이 유연하게 검색기 포착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바닥 구간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 검색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DI 플러스의 체크박스 해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직장인분들도 단타하기 힘들고 스윙하기 힘들고 아니면 뭐 중장기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단타 검색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은 왜 내가 지금 매수했을 때 더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잘 공부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도 앞으로의 주도주 그리고 3개월 이내 올라갈 종목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에 올라갈 종목 그리고 혹은 올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혹은 주식 투자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내가 아직 감이 안 잡히시거나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나 인사이트가 전혀 안 잡히신 분들은 꼭 검색기 가져가셔서 단타 수익 내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시장을 좀 더 잘 보고 올라갈 종목을 캐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 검색기를 통해서 직접 매매해 보시면서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게 전문가들 이런 거 쓰는구나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스킬 혹은 인사이트 기술적인 부분도 직접 여러분 것을 만드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도 전문적인 단타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태양 전문가님의 이런 수익 센스를 기술화시킨 게 바로 3분봉 단타 검색기입니다. 이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나 홀로 또 수익을 챙겨가려면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집약 매체가 바로 3분봉 단타 검색기니까요. 빠르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산업, 핑거스토리,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등 10%가 넘는 상승률, 고정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과로 승부하기 때문에 저희 3분봉 단타 검색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단타로 기술 있게 한번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저희가 숨겨왔던 히든 종목을 알려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불기둥을 내 주식 계좌에 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또 종목 하나가 이렇게 소중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저희 전문가님 노하우 담긴 또 그런 히든 종목을 네. 오늘 금요일 맞아서 공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 주시죠. 금요일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나는 지금 계좌 많이 소위 말해 손실이 크고 좀 박살나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많이 좀 고민이시고 앞으로 좀 막막하신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에서 많이 악재가 있잖아요. 미국, 중국 관세 전쟁, 우리나라 IMF가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 네. 악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악재가 많을수록 올라갈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시장이 좋으면 지수가 쭉쭉 올라가겠죠. 네. 그럼 대부분 종목도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 계좌가 단기간에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이슈, 특히 악재,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이에 따라서 해당 이슈의 영향을 받고 올라갈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0월 중순 때 작년 때도 조선주, 하나오션 이건 시장이 찍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을 때 2배 올라갔죠. 지금 시장도 이미 시장이 찍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사야 돼. 이 종목 뭐야? 왜 올랐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야 이걸 내가 저점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이 나오기 전에 왜 해당 종목이 앞으로 올랐을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서 제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렸을 때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그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있었던 유보텍 관련해서 그때 싱크홀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창 막 정치적인 테마가 불면서 도시 재생 관련된 사업 이슈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때 이제 유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제가 해당 종목을 제가 딱 이때 구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일째 급등 시작하면서 해당 기간 때부터 거의 70%, 8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주식 투자가 지금 힘들어서 어디 손 댈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제가 드린 히든 종목 지금부터 한 종목이라도 수익이라도 담아 보시면 이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아무리 시장이 힘들어도 주식을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종목이라도 일단 매매를 해야 되구나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3S도 공략하자마자 하루 만에 24%까지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아가방 컴퍼니 이번 네. 정책주 저출산 관련주였죠. 하루 만에 30% 가까운 급등세 나와주었고 네. 유니온도 3일 만에 20% 가까운 상승세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5월, 6월 2달 남았어요. 2달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요.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어젠다 47에 부합하는 정책주들이 이 바닥에서 슬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빵빵 안 올라가냐? 현재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증시 또한 아직까지 단기적인 방향성이 확인이 안 됐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미리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거나 포트에 미리 편입을 시켜야 앞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수익률은 단가 낮으니까 더 높이 수익률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네.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트럼프가 행정부 1기 때부터 강조했던 방산, 군사 이쪽 부분이고요. 또 가장 오른팔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산업 또한 해당 종목이 같이 생산되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2부 때 미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도지 부서에서 가장 많이 과거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현재는 현대전, 전쟁이 터졌을 때는 탱크, 전투기 이런 몸집이 큰 비효율적인 것보다 앞으로 드론이 지상전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 판세를 좌우한다라고 했던 만큼 앞으로 드론, 특히 군사용 드론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네. 이에 따라서 규모가 큰 전투기보다 이쪽 소형 드론에 대한 지원, 그 정책 개발 이쪽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 발표를 했었죠. 해당 종목 또한 드론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미리 일봉상에서 빨간 선을 그어드렸어요. 해당 선을 잘 보시면 이전에 여기 보이시는 단기 고점 찍고 빠졌죠. 네.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이때 돌파 나오기 전에 이때 고가와 이때 고가를 쭉 이어보시면 추세 돌파 흐름 나올 때 이 캔들 있죠. 이 장대야봉 캔들이 시가 라인, 이 시가 라인대를 최근에 이렇게 하방 이탈했지만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더불어서 지지를 방방 해놨었죠.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제가 미리 그었던 빨간 색깔 선 저항대 확인되시죠? 저항대 확인되시죠? 돌파 이후에 여기 지지 라인이 바뀝니다. 그죠? 다시 한번 또 이탈했다가 저항대 못 뚫고 떨어지죠. 다시 한번 여기 저항대, 저항대 또 바로 이제 오늘 해당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살짝 멈칫하면서 거래량 없이 무난하게 고개만 빼꼼 내밀고 끝이 납니다. 네. 해당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했을 텐데 미국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기업의 티어 1순위 기업들은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고요. 네. 현재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다 보니까 이번 연초에 미국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현재 실적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네. 흑자 전환을 이력한 기업이고요. 주가 또한 바닥을 칠 대로 쳤고 주봉상의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중장기 방향성 상방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건 앞으로 호재가 뜨기 전에 미리 매수해야 되는 주가 바닥이라는 점이고요.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뉴스가 뜰 때 네.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걸 보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구나.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미리 판단하고 저점에서 매수라는 게 전문가겠죠. 해당 히든 종목은 지금 너무나도 싼 가격이고요. 설령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들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 눌림 시에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빨간 색깔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고점 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신다면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해당 히든 종목의 종목명 제가 직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다, 불확실성이 많다, 지수가 좀 부진하고 레포트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포트가 단기간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시간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역전 계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 종목 빨리 받아가시 바랄게요. 네, 오늘 국내장에서의 히든 종목도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 뉴보텍 70% 상승률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저희가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지 2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2주가 걸리면서 70% 상승을 이뤘고요. 또 완벽하게 3연초가 상황을 또 벗어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 믿으시고 히든 종목을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수익률, 불기둥 세우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뉴보텍을 닮은 히든 종목, 방산과 군사,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주인데요. 오늘 정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 이슈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2부 미국장도 저희 이태영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간밤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사실 이 관세 전쟁에 이제 기술주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낙관론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또 AI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라는 점도 두 기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장 마감에 상승폭을 반납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M7 종목 중에 이제 4개의 기업이 발표를 했고요. 네. 대부분 다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미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오늘 속보로 나온 부분이죠. 중국 상무부가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이제 미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런 식으로 네.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관세 전쟁 조금씩 이제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M7 종목 관련해서도 시장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슈 짚어주시죠. 일단 최근에 미장 자체가 고점에서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급락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관세 전쟁이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드린 대로 어차피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게 됐었죠. 그런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트럼프는 이 증시를 일단 망가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네. 종합주가지수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죠. 앞으로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최소 6개월 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그래도 미국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취임하자마자 증시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럴 네. 가능성은 적죠. 그동안 쭉쭉 올라왔었잖아요. 12월 연말까지, 1월 중순까지.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인세 인하할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제 실적 좋아지겠죠. 고정비, 원자재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시켜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파월이 계속해서 지금 뭐 경기도 좋은데요. 물가 아직 목표 타겟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시를 망가뜨려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바이든이 잘못한 거다. 이런 정치적인 블레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2주, 3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트럼프가 역시 증시를 망가뜨린 건 의도한 거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나스닥 지수 단기 저점을 찍었죠. 단기 저점 찍었을 때 4월 달에 단기 고점 이 구간 빨간색 선을 체크 왔습니다. 빨간 색깔 선을 바로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가 돌파 성공하면서 62평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어젯밤에 고점 찍었을 때 이 고점 기준으로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어느 순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실적 발표 모두 했을 때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Q, 역배 포지션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S&P 500 지수 상승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1.1%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배경 빅테크의 호실적이 주요 원인인데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 광고 부분에서 실적 호조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단기 피크를 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빅테크 기업들, 소위 말하는 M7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관세 전쟁 여파는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관세 전쟁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이 다운될 것이다. 가이던스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곧 빠른 시일 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관세 협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 증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 또한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는 일단 나스닥 지수가 단기 피크를 치고 있지만 살짝 빠지게 되고 주변 자리가 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크게 공략해 볼 수 있으면 자리가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현재 미국 국채 금리 또한 하방 흐름 보이면서 그동안 치솟았던 금리가 다운이 되면서 현재 증시 또한 슬슬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앞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빠르면 현재 인도와 베트남이 빠른 시일 내에 관세 협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 부분도 제가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만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쭉쭉 올라가지만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 빠지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앞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현재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만간 SMCI라는 종목처럼 공매도 비율이 많은데 앞으로 주가 또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면 네.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공매도 청산을 통해서 쇼커버닝 통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SMCI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 20% 가까이 됩니다. 커버 일수는 1.3일이에요. 평균 일봉상에서 발생하는 거래량 거의 하루 조금 넘는 1.3일 만에 이 정도의 공매도 주식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공매도 쇼크본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SMCI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작년 12월 말부터 2월 중순 말 3월 초까지 AI 네. 로봇주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였죠.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렸던 BBA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빅비어 홀딩스 AI인데 이 종목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무려 5거래일 만에 $5에서 $12까지 10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 미장에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렇게 쇼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엠페이지 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부진함에 따라서 현재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중국의 태양광 패널 3,500%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해당 종목 또한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커버 일수가 좀 걸립니다. 그 장대 양봉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좀 더 1순위였던 SMCI보다는 좀 더 뒤로 밀어두고 관심 종목에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엘보말이라는 기업인데 현재 미국 내에서 또 유럽 내에서 전기차 캐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LG 엔소 같은 경우는 ESS 쪽에 무게를 두고 있죠. 우리나라 LG 엔소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현재 ESS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리튬, 양극재 이런 것들도 결국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자재 수요는 올라가고 덩달아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 또한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겠죠. 엘보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캐즘 때문에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재고자산 가치 평가가 하락했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캐즘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한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인센티브 혹은 프로모션을 통해서 곧 캐즘이 극복할 구간에 다다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보말 같은 기업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테슬라 최근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자리는 어딘지 매수하면 되나? 아니면 어디서 매수가 아니라 팔아야 될 자리인지 미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레버리지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Q
같이 하락에 베팅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이 떨어져도 그 시장 안에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장이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들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으니까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이 자리는 매도구나, 이 자리는 매수구나. 좀 더 기술적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급등 전엔 비중 크게 태워서 조만간 큰 슈팅 나올 때 이 기회를 잡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혼자 힘드시다면 제가 있는 방 안에서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제가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전문가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느껴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빅테크가 주로 뉴욕 증시를 이끌어가긴 했지만 아마존 등 이렇게 부진하면서 예외적인 움직임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시장에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함께 봐주시면서 미국 국채도 하방 흐름 보이고 있다고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만 제공하는 특별한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도 저희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함께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증시 안정화가 차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함께 이렇게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미국장에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의 히든 종목이죠. 맞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고 또 8일 연속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나도 이제 들어가 볼까 분명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수가 이미 반대 끝까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때 들어가세요. 이전에 고점 뚫었네. 매수주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매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하방이 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이 열릴 때 수익이 낼 수 있는 Q 전략도 같이 매매하면 좋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한 조정 혹은 협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상반기에는요. 네. 그리고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프리미엄이 현재 많이 해소가 됐고 나스닥도 충분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부터 트럼프가 강력하게 내세우는 어젠다 47 관련된 정책주가 이제 현재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군은 규모가 큰 전투기, 탱크 이런 게 아니라 드론 사용을 대폭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각 전투부대의 드론을 1000대씩 배치하고 구형 무기는 폐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러우 전쟁 때 드론 활약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4,000원대부터 2만 원까지 한 4배, 5배 올랐죠. 주가 충분히 빠졌습니다. 이전에 돌파하지 못하던 매물대 구간대를 최근에 올라서면서 본격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매물대 7,000원대 위로 고개를 들어줬고요. 여기는 이전에 고점 라인 보이시죠? 이전에 고점 라인, 이전에 지지 보였던 이 구간대. 이 구간대는요. 이 구간대, 매물대 보이시죠? 이 구간대는요. 한 번 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 가격대는요. 12,000원에서 1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이제 막 7,000원, 7,3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상 수익률, 현재 구간 공략하신다면 예상 수익률 약 50% 조금 안 되는 40% 가량 됩니다. 뭘 살지 고민이신다면 현재 바닥에서 찍고 앞으로 정책 수혜주로 거듭날 이 히든 종목 제가 있는 종목톡방 오셔서 얼른 방송 끝나자마자 해당 종목명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방이 열릴 때 저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